제게는 15년을 함께한 제 분신과도 같은 친구 장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다정한 남편도 있었죠. 그맘때 저는 뱃속에 첫 아이까지 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이 산산조각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며칠간 잠 못 이루며 고민 끝에 저희 집에 작은 가정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과연 내 눈앞에 어떤 진실이 펼쳐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리고 제가 그토록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이미 마음 한구석에선 예감하고 있었던 그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편과 제 친구 장민지가 저희 신혼집 소파에서 뒹굴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배신감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당장 달려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져야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안에선 차가운 결심이 섰거든요. 이대로 달려가서 다 쥐어뜯고 끝낼 수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하겠어. 라고요. 지금도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심장이 내려앉고 온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아마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제 평온했던 일상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인간들에게는 그 정도의 대가도 부족하니까요. 저에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게는 15년을 함께한 제 분신과도 같은 친구 장민지가 있었습니다. 민지와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고 단짝이었어요. 사는 집도 걸어서 5분이면 닿을 정도로 가까웠죠. 수줍음 많고 내성적이던 저와 달리 민지는 활기차고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이 있는 아이였어요. 저는 그런 민지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가까웠기에 민지의 어머니와도 가깝게 왕래하고 지냈어요. 민지는 엄마 얘기는 자주 해도 아빠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했고 이대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곧잘 했죠. 민지는 아빠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민지 아빠는 가정은 나몰라라 하고 밖으로 돌고 외도도 하고 하여튼 민지와 민지 어머니에게는 없는 게 나을 정도의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민지 어머니의 상처가 참 많으셨죠. 민지가 구구절절 말하진 않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문 밖에는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민지가 엉엉 울며 서 있었죠. 저는 너무 놀랐는데 민지가 하는 말이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고 와서 자기 엄마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외도를 저지르는 민지네 아빠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술을 잔뜩 먹고 주사를 부렸대요. 게다가 또 외도를 저질렀고요. 참다 못한 민지 어머니가 이제 그만 살겠다고 하면서 민지와 함께 집을 나가려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성을 잃은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민지의 말에 저희 부모님도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민지를 부둥켜 안고 다독이셨죠. 그리고 민지네 집으로 다 같이 갔습니다. 민지네 집에선 고함 소리와 함께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 아빠가 가서 민지 아버지를 뜯어 말렸어요. 저희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피투성이가 된 민지 엄마를 부축해서 데리고 나왔고 나중에 경찰이 와서야 겨우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저희 집에서 같이 잤는데 몸을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난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엄마처럼 살기 싫어. 남자도 못 믿겠고.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 전부 다 지옥이야. 나는 그 누구한테도 상처 주지 않을 거야. 저는 그런 민지를 위로하며 함께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민지에게도 또 저에게도 상처로 남았죠. 그 뒤로 민지네 어머니는 민지 아버지를 폭행으로 고소하고 이혼도 준비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한동안 민지까지 학교에 잘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민지네 부모님은 무사히 이혼을 하셨고 민지와 민지 어머니는 민지 아버지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죠. 그 일을 계기로 민지네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셨고 여전히 한 동네에 살았기에 마치 가족처럼 가깝고 친하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그때 저에게 했던 말처럼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 외로우면 남자는 적당히 만나겠지만 결혼은 안 하겠다고 했죠. 저는 민지의 상처를 알기에 민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다 응원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다정다감하고 저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도 했어요. 민지는 본인은 결혼을 안 한다고 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인 저의 결혼은 두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더라고요. 같이 집도 알아봐주고 신혼살림도 알아봐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남편하고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나이도 셋 다 동갑이었기에 친구가 되기 쉬웠죠. 그렇게 저는 결혼 후 신혼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민지는 저희 신혼집이 위치도 좋고 내부도 너무 좋다면서 자기도 엄마랑 여기로 이사 오고 싶대요. 마침 전세 계약 만료가 됐기에 이사할 곳도 찾아야 된다고 했고요. 저는 저희 아파트로 오라고 했고 결국 민지와 민지네 어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동만 다르게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1년 뒤 일이었죠. 가깝게 살게 되면서 저희 집에는 민지가 제 집 드나들듯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저에게는 민지가 친자매 같았고 저희 남편도 민지를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더더욱 스스럼 없이 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셋이 함께 영화도 보고 맥주도 마시고 보드게임도 하고요. 제가 남편한테 괜찮은 남자 있으면 민지 소개시켜주자고 넷이서 놀면 더 재밌을 것 같다고 했고 저희 남편이 민지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고 남자한테도 관심이 없다며 딱 잘라 거절했죠. 어쨌든 그렇게 셋이서 잘 지냈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훗날 민지가 자신의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제게 고스란히 되돌려 줄 거라고는 저희 부모님이 도와줬던 은혜를 이토록 추악하게 돌려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결혼하고 2년 반 정도 지난 저희 부부에게는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고 민지도 몹시 기뻐하면서 자기가 이모가 되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제게 예쁜 아기 신발을 선물하기도 했어요. 저는 조금씩 커져가는 배를 보며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왔는데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갑자기 민지가 확 나오는 거예요. 민지야. 그러자 민지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우리 집 온 거야? 밥이나 먹을까 하고 왔다가. 그래? 연락하지. 나 이 시간에 퇴근 잘 안 하는 거 알잖아. 아, 그렇지.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왔네. 민지는 이상할 정도로 당황하더라고요. 집에 남편 있을 텐데 초인종 눌러봤어? 아니, 그냥 가려다가 아무리 너랑 친해도 신혼집에 함부로 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려던 거야. 왔다가 그냥 간다고? 왔으면 밥 먹고 가. 아니야, 나 그냥 가봐야겠다. 엄마 전화도 왔고. 갈게. 그러면서 허둥지둥 가는 겁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왔다가 그냥 갔다니. 뭔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별로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맘때 결혼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품 팔찌 구매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꽤 고가의 제품이었죠. 저는 당연히 저를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한 줄만 알았더니 결혼기념일 선물로 이런 걸 다 준비했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기념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혼기념일 당일 늦게 퇴근한 남편의 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그러더군요. 미안해 여보. 요즘 너무 바빠서 선물을 미처 준비 못했어. 주말에 백화점 가서 당신 갖고 싶은 거 사줄게. 라는 거예요.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하고 또 그럼 내가 받던 영수증은 뭐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크게 생각 않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 민지네 집에 올라가 함께 차를 마시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지의 손목에서 무언가 반짝였거든요. 가만 보니 제가 영수증에서 봤던 바로 그 브랜드의 팔찌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민지야, 이 팔찌 예쁘다. 새로 샀어? 제 질문에 민지는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팔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습니다. 그냥 한번 사봤어. 예쁘지? 비싼 거라 큰맘 먹고 샀어. 민지는 제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수만 가지의 생각들로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냥 우연이겠지. 똑같은 디자인의 팔찌일 뿐일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의 이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전에 민지가 황급히 저희 집에서 나온 일도 다시금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말도 앞뒤가 안 맞고 아무리 친구 집이라지만 그렇게 연락도 없이 왔다가 그냥 간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남편하고 민지가? 라는 의심이 자꾸만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던 거죠. 남편의 모든 행동, 민지의 모든 말이 제 머릿속에서 수십 번씩 되감기며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남편은 부쩍 야근과 회식이 잦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도 늦어? 힘들겠다. 라며 걱정부터 했겠지만 이제는 설마 민지와 함께 있었던 걸까? 라는 의심이 먼저 드는 거예요. 하루는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셔츠깃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누구와 있었냐고 묻자 그는 뭔 소리야. 회사 여직원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 향수 냄새겠지. 라며 오히려 황당하게 보더라고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엔 유달리 남편의 태도도 냉랭해졌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는 것을 느끼며 제 배를 어루만지던 손길도 사라졌죠. 제가 그의 손을 끌어다 제 배 위에 올려놓으면 마치 숙제를 하듯 마지못해 몇 번 쓰다듬어 주다가 이내 피곤하다는 핑계로 손을 빼곤 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기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또 한편으로 남편이 뭔가를 나를 속인다는 확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남편만큼 민지도 너무 이상했죠. 하루에도 여러 번 연락 오고 저희 집도 자주 놀러 오던 애였는데 그때쯤 제 전화를 피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파트에서 산책하다가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전과 달리 숨막히는 어색함까지 흐르는 겁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어색한 적이 없었던 저희 사이에 알 수 없는 벽이 생긴 것 같았는데요.
제가 느끼기론 민지가 저에게 뭔가를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를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민지는 그때쯤 한 번씩 만나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날씨 이야기 같은 얘기를 하는 등 어색한 침묵을 메우기 바빴거든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편안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임신해서 호르몬 때문에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그쳐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팔찌는 그리고 그들의 어색한 태도는 단순한 저만의 오해나 우연으로 치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은 지경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 의심과 불안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죠. 제 정신이 먼저 피폐해지기 전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만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인터넷으로 아주 작은 크기의 가정용 CCTV를 주문했습니다. 거실 액자인 척 위장할 수 있는 제품이었죠. 그런 것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했지만 남편과 민지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며칠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일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알아서 밥 시켜 먹고 있어. 저녁 8시쯤 올게. 남편은 알겠다며 제 이마에 입을 맞춰주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입술의 감촉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CCTV 앱을 켰습니다. 과연 내 눈앞에 어떤 진실이 펼쳐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남편은 제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에게 톡을 보내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민지였어요. 민지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살고 친하다고 해도 저희 집 비번까지 알려주진 않았는데 아마 남편이 가르쳐준 모양이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둘이 정말 그런 사이였으니까요. 저는 이를 아득바득 깔며 그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민지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남편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정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리고 제 남편과 제 친구 민지는 익숙한 듯 소파 위에서 엉겨 뒹굴었습니다. 저의 신혼집에서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인 민지가 버젓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배신감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두 인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고 영상도 녹화 저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평생 고통받았고 결혼도 하지 않을 거라던 민지. 그 민지가 다름 아닌 저에게 이런 큰 상처를 준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군요. 게다가 제 가장 친한 친구인 걸 알면서 민지와 그것도 저희 집에서 버젓이 놀아나고 있는 제 남편. 제가 지금 달려가서 그것들 머리채 잡아봐야 저만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를 선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고통을 수십 수백 배로 지금 당장 되돌려주고 싶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 어머니께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밝고 상냥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선영이에요. 선영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머니랑 챙겨드리려고 빵을 좀 만들었는데요. 민지한테 챙겨가라고 연락하니까 전화를 안 받네요. 밖에 놔두고 와서 이 날씨에 쉴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괜찮으시면 오셔서 좀 들고 가실 수 있으세요? 비번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휴, 애까지 가져서 힘든데 뭘 그런 걸 만들었어. 제가 빵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희 것 먹는 김에 넉넉히요. 네가 만든 빵 맛있지. 나는 빵집 빵보다 네가 만든 게 훨씬 맛있더라. 하여튼 고마워. 근데 민지애는 아까 어디 나가던데 전화를 안 받아? 네. 어디 갔지? 어쨌든 알았다. 한 10분 뒤에 찾으러 갈게. 네. 제가 비밀번호는 문자로 보내놓을게요. 집에 사람도 없나 본데 함부로 들어가도 되나 몰라. 남편도 집에 없어? 제가 알려드린 건데 들어오셔도 되죠. 하여튼 문자로 비번 보내놓을게요. 그렇게 저는 민지 어머니께 말씀을 드린 후 이번에는 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어쩐 일이냐고 했고 저는 어머님께는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남편이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것 같다고요.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집에 다른 여자가 와 있다고? 네, 저랑 지금 같이 가주실 수 있으시죠? 너는 지금 어딘데? 저 지금 아파트 앞 카페예요. 심장도 너무 떨리고 제 눈으로 직접 보면 아이 잘못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단 알겠다. 지금 출발해봐. 그렇게 저는 저희 시부모님과 민지네 어머니를 제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두 인간이 뒤엉켜 있었고 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지옥의 문이 열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일단 집으로 향했고 복도에 섰습니다. 저 현관문 너머로 제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뒹굴고 있다고 생각하니 속에선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그것들 요절을 내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보니까 저희 시부모님이시더라고요. 제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복도로 나갔죠. 어머님은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오셨어요? 지금도 안에 있어? 네.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일단 들어가자. 잠시만요. 저는 민지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집에 가셨나요? 지금 거의 다 와가. 네, 저도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 지금 집 앞에 왔거든요. 그래? 나도 이제 엘리베이터만 타면 된다. 그렇게 전화를 끊자 어머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야? 남편이 집으로 부른 상간녀 엄마요. 뭐라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민지 어머니도 내렸습니다. 저는 가볍게 인사를 했고 민지 어머니는 저와 함께 저희 시부모님까지 있으니 당황한 얼굴이었죠. 어머, 시부모님이 오신 거야? 네. 아휴, 나는 빵만 가지고 얼른 가야겠네. 네, 이제 문 열게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민지 어머니에게는 죄송한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는 무슨 잘못이 있겠나요? 장민지에게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그렇게 저와 시부모님, 민지 어머니까지 다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가관이었죠. 민지 어머니 그리고 제 시부모님이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의 헐벗은 차림의 제 남편과 속옷 차림이나 다름없었던 민지.
소파 위에서 뒤엉켜 있던 남편과 민지는 도어락 소리를 들었지만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정지 화면이라도 된 듯 다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CCTV 화면으로 그 둘이 그러고 있는 걸 이미 확인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갑자기 배까지 너무 당겨오는 겁니다. 일순간에 모두 정지되어 있다가 민지가 기함하며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세상에, 이것들이 미쳤나? 야, 최우성, 너 뭐 하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너 제정신이야? 아니, 엄마 아빠가 여길 어떻게... 그러면서 남편도 놀라서 팬티를 찾아 입고 난리도 아니었죠. 어머님은 달려가서 남편 등짝을 때렸습니다. 너 미쳤어? 아니, 엄마가 여기 왜 있냐고요? 남편은 정신이 나가서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민지도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막 옷을 껴입고 있었죠. 그때까지 자기 엄마도 와 있다는 걸 미처 발견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충격받은 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민지야! 그 말에 민지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는 겁니다. 엄마! 너 이게 무슨... 엄마가 여기 왜 있어요? 민지 어머니는 충격으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손까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친구네 신혼집에서 친구 남편하고 뒹굴 땐 대담하기도 하더니 이제 와서 놀란 꼴이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민지 어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넋이 나간 듯 묻더군요. 네가 선영이네 남편이랑 왜 이러고 있니? 그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선영이 남편이랑 바람 피는 거야? 엄마, 저기 일단은 나가서 얘기하자. 지켜보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긴 어딜 나가? 그 말에 민지와 남편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다가가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자기 아들 때린다고 저를 말리려고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까지 뿌리쳤습니다. 저는 민지도 때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민지는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민지를 때리지는 못하고 가만히 노려보는데 그 순간 갑자기 민지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민지를 개패듯이 때렸습니다. 야, 이 망할려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미쳤어? 어머니는 정말 죽을 듯이 민지를 때렸고 민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처맞고 있더라고요. 민지 어머니는 그러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자신의 딸이 평생을 경멸하고 저주하던 당신의 남편과 똑같은 짓을 저지른 걸 보고 무너지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 딸이 지압이랑 똑같은 짓을...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러! 민지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처절한 절규였죠.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참혹한 기분으로 지켜봤습니다. 민지도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저는 배가 너무 아파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진통이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급하게 119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고 보니 유산을 했더라고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 충격으로 아이까지 사라지고 나니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보니 제가 실려가고 나서 민지 어머니도 충격으로 혼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려갔지만 민지 어머니도 실려갔다고 했어요. 민지 어머니는 딸에 대한 배신감과 자책감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말문까지 닫으셨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자기 어머니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었다는데 민지 어머니는 보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더군요. 사실상 어머니로부터 의절당한 거나 마찬가지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저에게 전화를 했고 울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빠 때문에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결혼도 싫었대요. 그런데 저랑 남편이랑 알콩달콩 잘 사는 걸 보면서 저런 남자도 있구나 싶었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럽기도 하고 제 남편이 더욱 좋아 보이기도 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영화를 보다가 피곤해서 먼저 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남편과 민지 둘이서 남아서 영화를 마저 봤는데 그러다가 눈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쓴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 아빠가 바람 피워서 너희 엄마 때리던 날 밤 내 방에서 같이 자면서 했던 말 혹시 기억나니?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끄끄거리며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위선적인 눈물이 역겨워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바람 피우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우리 엄마처럼 누구도 고통받게 하지 않을 거야. 네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었지. 네 아빠를 그렇게 경멸하고 불륜을 혐오하던 네가 어떻게 내 집에서 내 남편이랑 그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무도 상처 주지 않을 거라고? 너는 지금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잖아. 선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닥쳐. 네 사과 들으려고 말한 거 아니니까. 결국 너도 네가 그렇게 경멸하던 네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도. 우리 관계는 끝났어. 최우성하고도 이혼할 거고 내 애도 너랑 최우성이 죽인 거야. 평생 그 사실 명심하고 살아.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민지와 저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고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사과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후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남편과 장민지 두 사람을 상대로 최대 금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다행히 제가 받아야 할 최대치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 후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한 장민지는 그 동네를 완전히 떠났고 이 사실이 남편의 회사에도 알려져 남편은 와이프 절친이랑 바람나서 이혼당한 남자로 손가락질 당해야 했죠. 모든 게 다 끝났지만 그 일은 저에게 평생의 한으로 남을 상처였습니다. 한동안은 회복이 안 되고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게 와주었던 아이를 위해서라도 꿋꿋이 이겨내고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그 두 인간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고 그들의 불행을 빌기 위해 더 이상 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누군간 저에게 남편도 친구도 잃었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겉으로는 제 남편이자 친구였겠지만 제 뒤통수를 치고 또 언제든 저를 배신할 수 있었던 인간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독을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낸 것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제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에 과거의 아픔은 묻고 행복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